바둑왕전 승자 3회전입니다. 박정환 구단 대 조한승 구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결하는 두 선수는 강력한 우승 후보들인데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한국 랭킹 1위의 기사이고요. 네. 조한승 구단도 한국 랭킹 10위권의 강자죠. 특히나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4번이나 결승에 올랐을 정도로 KBS 바둑왕전에서 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네, 두 선수의 기풍으로 오늘 바둑 예상해본다면 어떤 바둑으로 흘러갈까요? 조금 잔잔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속기 대결이기 때문에 또 그 예측은 예측일 뿐 치열한 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치열하게 뒀으면 좋겠어요. 네, 자 박정환 구단과 조한승 구단 승자 4회전에 누가 이름을 올리게 될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승자 3회전 박정환 구단 2013년 KBS 바둑왕전의 우승자고요. 올해는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벌어졌던 삼성화재배 준결승까지 올랐었는데요. 조한승 구단 2014년 국수전 우승, 삼성화재배에서는 16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 시작됐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KBS 바둑왕전에서 엄청난 승률을 자랑하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박정환 구단이 한국 랭킹 1위를 찍기 이전부터 네. KBS 바둑왕전에서는 계속 우승을 해왔고요. 지난 기회는 아쉽게도 이세돌 구단에게 결승에서 패하긴 했지만 4년 연속 결승에 오르는 등 KBS 바둑왕전에서는 거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한승 구단 2014년 시작하자마자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국수전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사실 컨디션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랭킹도 조금 떨어졌고요. 하지만 KBS 바둑왕전에서는 아주 좋은 내용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죠. 조한승 구단은 포석으로 양소목을 선택했고요. 역시 그 수가 등장합니까? 네. 현대 바둑에서 가장 유행하는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었던 정석이죠. 굉장히 변화도 많은 형태인데요. 네, 박정환 구단은 실전에서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자, 우상 형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모양 일명 장시 정석이라고 하나요? 네, 일본의 장시 구단이 네. 사용을 하면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전에는 여기를 젖히고 네. 넣을 때 그때 두 칸을 뛰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둔다면 뭐 백은 이렇게 붙이는 것과 축이 유리하다면 날일자 네.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두 칸을 벌리고요. 네, 여기를 두 칸을 벌리고 네. 백이 치받는 것은 거의 정형화되어 네. 있는데 여기서 백의 선택이 많죠. 먼저 가장 간명한 형태를 볼까요? 가장 간명한 형태는 여기를 한 칸을 띄고요. 네. 흙이 이곳을 밀면 이쪽을 들어가고 네. 이제 붙이는 수를 보면서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흙이 변을 선택을 하면 여기를 막아서 네. 이렇게 벌리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 이게 기본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가장 기본형이고 백은 이렇게 두거나 또는 여기를 붙여서 흙이 늘 때 네. 그때 여기를 막고 두 칸을 벌리는 건 역시도 기본형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기본형보다는 변형된 형태를 더 자주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국면에서는 이 한 칸 뛰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한 칸 뛰는 수는 백이 수비적으로 두기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두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백이 여기를 나오고 흙이 넘을 때 네. 그때 이곳을 밀고 이쪽을 끊는 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잡으면
단수치고 이어서 네. 이것은 실리로도 백이 크게 득을 받고 어쨌든 흑 두 점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네. 흑도 뭔가 받긴 받아야 합니다. 그냥 아래쪽으로 받는다면 너무 당한 느낌일까요? 여기를 받았을 때는 백의 네. 의도가 그때 이쪽을 붙이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두고 두 칸을 벌린다면 이 교환을 백이 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그 교환이 없을 때는 흑이 중앙을 씌워가는 것이 굉장히 두터운 착점이 되는데 이 교환이 되어 있는 순간 흑이 한 수로 중앙을 봉쇄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실전은 흑도 밀어서 받았고요. 네, 여기를 밀어 올렸고요. 백이 젖히고 네. 이제 흑이 이곳을 젖히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백은 늘거나 젖히는 것 두 가지가 있고요.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곳을 늘고 밀 때 또 늘어서 네. 이쪽을 끊는 것을 노리는 것과 이제 미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끊는 게 가능하죠. 그것과 이쪽 다가서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것이 정석화되어 있는 진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네요. 네. 자, 두 선수도 우상 형태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 돼 있을 텐데요. 실전에서 살펴보시죠. 혹시 또 중간에 수순을 비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번 더 젖히는 것도 정석입니다만 네. 저렇게 느는 수가 더 많이 쓰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양쪽을 맛보기로 하고 있죠. 흑이 지금 지킨 자리를 두지 않는다면 먼저 끊어가고요. 흑이 축으로 잡을 때 흑이 네. 둔 자리를 밀어서 위쪽에 두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백이 상변으로 씌워간 모습인데요. 흑은 상변 한 점은 그냥 가볍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아직은 판단이 안 되는데요. 하나만 걸쳐 두는 것도 흑이 분명 이득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선택을 봐야겠습니다. 지금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움직일 수도 있고 다가서는 것도 있는데 움직이는 변화가 더 많이 두어졌었죠. 실전은 좀 더 가볍게 두네요. 네. 방금 흑이 둔 수로는 바로 흑 한 점을 움직이는 작전이 더 많이 쓰였던 작전입니다. 그런데 백도 상변을 바로 차단하진 않는군요. 상변을 좁게 지킨다면 백이 꼬부린 자리를 흑이 밀어서 백의 형태가 조금 중복이라는 판단이네요. 네. 네, 지금의 흐름 재미있는 것이 흑은 한 점을 버리려고 했고 백은 잡질 않았습니다. 조한승 구단은 항상 기풍을 논할 때 유연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행마 자체도 날렵하고 유연하지만 네. 그 조한승 구단의 발상이 자유롭습니다. 지금도 상변 쪽에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손을 빼고 있는데 그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지켰을 때 가치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날렵하게 두 기사 모두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우변을 서둘러서 눌렀는데요. 네. 이 정석은 배우자마자 잊어버려라라는 바로 격언 있죠. 네.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택을 달리 해야 한다는 뜻인데 방금 백이 어깨에 짚어갔던 수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 두 점은 공격을 좀 받지 않을까요? 백 두 점이 공격당할 형태로 보이진 않는데요. 네. 주변에 흑돌도 약해서 지금은 조한승 구단도 공격에 무게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중앙으로 진출을 해서 대세를 휘어잡겠다라는 생각이죠. 서로 당장 집을 짓기보다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진행된 수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이었죠. 네. 이곳을 하나 교환해 둠으로 인해서 네. 이 교환이 없을 때는 백이 여기를 두고 흙이 움직이면 뭐 이 부분을 둔다든지 해서 전체를 잡으러 갑니다. 네. 그런데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뒷문이 터져 있고 여기를 받으면 나가는 맛과 이쪽을 따내는 맛, 네. 활용이 있어서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판단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백도 받질 않았고요. 이때 받아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정석이지만 이건 백이 불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우선 흙의 자세가 워낙 좋죠. 지금은 실전의 선택이 좋습니다. 흙이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눌렀고요. 네. 가볍게 행마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네. 눌러놔야 흙이 3, 3을 들어간다면 실리로는 조금 백이 손해를 봤을지언정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띈다면 이 하변의 모양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이 손을 빼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데를 막는 것이 선수로 듣고요. 네. 그래서 조한승 구단도 지금 실리보다는 대세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 교환은 집으로는 악수인데 이 한 칸이 빛나는 자리죠. 네, 이것을 두고 아래쪽을 밀어 올렸어요. 그러자 흙도 이제는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백의 권리라서 네. 이쪽을 막히게 된다면 흙이 살긴 살겠습니다만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놓칠 수 없는 자리군요. 네, 흔히 큰 곳보다 급한 곳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는 아주 급한 곳이죠. 백은 이제 이 아래 형태를 키워가는 바둑이 될까요? 지금은 몇 군데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하변을 백이 키워갈 수도 있고 그리고 흙이 호구 모양이 오면서 흙이 이 부분을 움직였을 때 뭔가 백도 얇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키고 싶기도 하고요. 일단 두 곳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자, 백이 향하고 싶은 곳 여러 곳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들어간 자리는 네. 일단은 뭐 필연이죠. 거기를 흙에게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교환을 해두고 상변을 지킬 것 같아요. 흙의 호구가 되는 자리 하나 교환을 했고 바로 상변으로 가는군요. 네, 역시 네. 주변에 흙돌이 강해진 만큼 상대적으로 백이 엷어진 형태입니다. 이 호구 자리를 교환했기 때문에 상변을 안 갈 수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한승 구단도 침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자신의 길을 가네요. 지금 저수가 조한승 구단 바둑의 특징입니다. 네. 지금 흙이 날일자로 들어간 수만 보면 아래쪽 형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한승 구단은 서로 깨 들어가는 바둑보다는 우선 자신의 길을 가는 바둑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서두르는 법이 없죠. 네. 박정환 구단 상변에 확실히 한 수를 더 들여놨고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압이 되진 않았죠. 네, 상변에 조금 뒷맛이 있는데 방금 전에 이 수순 교환 조한승 구단 아주 재미있는 수순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별 생각 없이 스칠 수 있는 장면이지만 조한승 구단의 센스가 돋보이는 교환이었습니다. 자, 좌상을 받기 전에 또 상변을 하나 교환을 해두었고요. 네, 일단 가장 단단하게 두었습니다. 상변 교환을 해두고 좌상으로 돌아갔는데요. 어떤 의미였을지 잠시 보겠습니다. 네, 이 교환을 했거든요. 네, 실전에서는 애초에 흙의 의도대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 교환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실전에는 여기 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되게 치받고 젖혀서 네. 반발을 했을 때 이곳에 전투가 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백이 두텁게 이 한 점을 공격하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이 두터워진 다음에 여기를 젖히면 백은 이쪽을 끊어주질 않습니다. 여기를 끊는다는 것은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서 흑에게 타개할 형태를 주기 때문에 네. 그때는 오히려 막 이런 곳을 단수 친다든지 다른 식으로 응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결정을 해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좌측이 결정이 되기 전에 먼저 백의 응수를 물어본 거고요. 네. 실전에서는 끊으니까 그때 부착한 겁니다. 좋고요. 네, 이 수수는 일리가 있어요. 네. 하지만 뭐 세상 만사 자신의 뜻대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전에서는 네. 결국은 흑이 넘어가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교환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꼭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이곳이 한 점이 안정을 취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늘어서 밀 때 붙이는 것이 집으로 득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조한승 구단이 센스가 돋보이는 착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날카로운 교환이었는데요. 과연 득이 될지 좀 더 수순을 지켜보시죠. 자, 일단 교환을 했던 쪽 움직였는데요. 백이 그 사이에 하변을 한번 지켰죠. 네. 박정환 구단이 하변을 지키니까 조한승 구단도 지금 실리로는 조금 부족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 역시 강하게 두네요. 지금 저 단수는 백이 이어준다면 자체로 득이고요. 잊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흑이 지금까지 국면을 두텁게 짰기 때문에 네. 팩감은 흑이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환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해도 흑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저 자리를 받아줄 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발을 하고 싶은데요. 네, 역시 그렇죠. 아래쪽을 넘어가는 것은 그 네. 자리를 눌림을 당해서 흑이 지금 상황에서 선택해야 할 작전은 아닙니다. 지금은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두터움을 이용해서 뭔가 상대를 압박할 필요가 있는 바둑이죠. 흑이 둔 자리로 백이 막았다면 바깥 모양이 상당히 그럴듯해지는데요. 지금은 조한승 구단도 계속해서 백돌에 대한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자리가 참 기분이 좋죠. 기력이 약하신 분들이 항상 외우셔야 할 부분이 저렇게 백이 양쪽으로 늘어져 있을 때 그 사이에 끊는 것을 노리면서 들여다보는 자리가 급소입니다. 방금 전 흑의 착점이 아주 그럴듯한 급소 자리에 있습니다. 조한승 구단, 이세돌 구단과 입단 동기인데요. 입단 당시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 또 성적도 굉장히 많이 냈던 기사죠. 최강의 입단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예전에 약 15년 전쯤에 입단 동기가 한 팀을 이뤄서 이 페어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우승팀이 조한승, 이세돌 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살펴봐도요. 아마 역대 최고의 입단 동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또 한 번 묘한 변화가 나오는데 박정환 구단이 이 선을 한 칸 띈 것은 뭔가 흑에게 반격을 꾀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조한승 구단도 바로 응수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보니까 패를 따냈고요. 박정환 구단이 이 선 한 칸 띈 자리 옆을 다시 한번 이어서 네. 서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한승 구단이 다시 한번 패를 걸어갔기 때문에 지금 저 패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서로 연달아 반발을 하면서 패의 가치가 더 커졌는데요. 네. 그런데 조한승 구단 당장은 패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일단은 뒤로 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패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박정환 구단이 2선 한 칸 뛴 반발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계속 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조한승 구단은 일단 한번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패이긴 한데요. 패를 이겼을 때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박정환 네. 구단이 지금 양보를 하는 거죠. 흑이 결국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까 모양과는 차이가 커요. 네, 차이가 큽니다. 네, 조한승 구단이 결국 패를 해소한 형태인데요. 자, 실전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형태였는데요. 지금 이 자리를 흑이 이었지 않습니까? 네. 패감이 흑이 많다면 이런 자리는 절대 피해야 하는 작전입니다. 네, 그 이유가 실전의 진행을 보시죠. 느니까 네. 따냈습니다. 이번에는 백이 양보를 네. 했고요. 흑이 따내고 백이 여기를 지키는 진행이죠.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에요. 네.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쉽게 패를 양보를 한 겁니다. 이 교환이 확실히 백이 득이란 얘기죠. 이곳은 거의 공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이 자리는 좋은 자리고요. 그래서 지금 타협이 되었는데 네. 조한승 구단은 패감이 당장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패의 가치가 줄어들고 따내니까 흑의 빵 따냄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이 두텀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선 좌측의 백도를 계속 좀 공격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석점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그래도 좀 가볍습니다. 네. 이 두 점은 쉽게 포기해도 되고요. 네. 이 한 점만 살리는 순간 백도를 계속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조한승 구단도 바로 이쪽 돌을 움직였는데요. 네, 이곳을 씌어가니까 네. 여전히 끊는 수를 노리고 있고요. 또 이쪽 부근에 흑돌이 온다면 이 부근에 끊는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 백돌이 두텁게 타개가 되느냐 아니면 공격을 당하느냐 네. 그런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자, 좌상 백의 사활이 시급해졌습니다. 실전에서 보시죠. 자, 잘 타개가 된다면 오히려 흑에게 위협적인 돌이 될 수가 있고요. 20초. 네, 지금은 하나, 워낙 돌들이 둘, 얽히고 셋. 설켜서 네. 지금 다섯, 어느 쪽이 여섯, 강한 돌이고 어느 쪽이 약한 돌인지 좀 여덟, 판단이 애매모호한데 아홉. 이런 경우에 전투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원래 있었던 흑 석점이 어쨌든 백에게 조금이라도 압박을 하고 있네요. 약점을 노리고는 있죠. 네. 대신에 아직까지 흑이 실속을 차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박정환 구단이 저렇게 좌변을 막고 버텼을 때 이때 강렬한 공격 마지막. 수단이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어갔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설마 끊겠어라는 심정으로 받질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끊었어요. 왜냐하면 끊었을 때 흑의 형태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끊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흑은 분명 형태가 좋진 않습니다만 하나, 그래도 저 끊어간 셋, 흑 한 점이 잡히진 넷, 않기 때문에 어쨌든 다섯, 백을 양분시켜서 여섯, 주도권을 줄 일곱, 수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막상 그 자리를 흑이 끊으니까 백이 좌변까지 막은 것은 좀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약점을 마지막. 먼저 보강했어야 하나. 되나요? 둘, 일단은 약점을 보강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여차하면 네. 상변의 백돌은 버릴 생각도 있고요.
바꿔치기도 큰데요. 생각하고 있죠. 상변을 버리고 백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흙이 당장 끊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상변을 잡으려면 뭔가 좌측으로 마지막. 계속 악수를 둬줘야 합니다. 둘, 그래도 애초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박정환 구단이 냉정하게 그곳의 약점을 지키는 편이 좀 더 나았을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뭐 셋, 사실 박정환 구단도 다섯, 그렇고 특히 여섯, 조한승 구단은 일곱, 뭐 전투를 여덟, 즐겨 하는 아홉. 기풍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바둑 정말 잔잔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요. 전혀 아니네요. 조한승 구단이 예전의 이미지만 놓고 보면 확실히 좀 전투를 피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최근의 바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둑은 굉장히 격렬한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래서 넷, 유연함의 대표 다섯. 주자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은 전투도 곧잘 합니다. 지금은 상변 그리고 좌변 백돌이 걸려 있고요. 또 궤도를 끊고 있는 흑돌도 같이 걸려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됐는데요.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약간 마지막. 무리를 했고 조한승 하나, 구단이 그 둘, 무리를 찔러 들어갔기 셋. 때문에 네. 지금은 다섯, 흙이 편한 흐름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방금 전에 아홉할 때 박정환 구단이 착점을 했는데 박정환 구단은 보통 저렇게 초에 쫓길 때 갈팡질팡하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결국은 강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부친수도 흙이 되젖혀서 마지막 안쪽으로 젖혀서 반격을 가했을 때 둘, 과연 셋, 안쪽에 있는 넷, 백도를 살릴 수 있는가 다섯, 그건 좀 여섯, 일곱, 의문입니다. 여덟, 그리고 이 흙의 형태가 입구자라서 꽤 단단한 모양인데요. 네. 원래 이런 돌에는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는 뭐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안쪽에 열붐이 문제죠. 조한승 구단은 찔러 들어갔다는 것은 마지막 최소한으로 하나, 백도를 잡겠다는 뜻인데 셋, 넷, 다 다섯, 잡기에는 조한승 여섯, 구단도 조금 일곱, 떨렸던 모양입니다. 여덟, 아홉, 네, 그리고 지금 두고 있는 그곳의 위쪽 105점을 잡고 나면 상변을 재차 끊어가는 것을 마지막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네. 둘, 요석이라는 판단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한승 구단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어요. 조한승 구단이 네. 이렇게까지 당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기사인데 손이 좌측으로 가다가 위로 막았는데요. 어떤 수를 두려고 했을까요? 좌측 2선 쪽으로 손이 가고 있었거든요. 네. 두는 착점은 조금 흔들렸지만 그렇게 이상한 수로 보이진 않습니다. 백도 여러 군데 약점이 있고요. 결국 좌측 돌은 흙이 끊어냈군요. 네, 끊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좌변만 놓고 보면 네. 백이 잡힌 것이 한 15집 정도라면 백이 좌변을 돌파하고 있는 자세 그리고 자충이 전부 채워진 마지막 흙 3점의 하나, 우형 이런 것을 고려할 둘, 때 셋, 흙이 성공을 넷,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섯. 지금 백이 지켜가고 있는 그 자리 그쪽에 약점을 조한승 구단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바로 좌변으로 향할 수가 없고요. 네. 자,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됐지만 다시 상변과 좌변을 정리해야 되는 형태인데요. 마지막 진행된 수순 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백이 여기를 붙여갔던 상황인데요. 네. 이 붙인 수가 조금 과감한 수이긴 합니다. 흙이 이쪽으로 반발하는 수가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제가 과감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끊어서 네. 지금 이쪽의 약점을 좀 보겠다는 뜻이고요. 흙이 이곳을 지키면 그때는 이 단수가 선수라서 흙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뭐 이곳이나 이쪽을 두어서 이 부분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쉽게 공격은 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었죠. 백도 좀 노리는 게 있었군요. 하지만 흙이 막상 젖혀갔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전투 꽤나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런데 조한승 구단은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백돌만 잡겠다고 이곳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찔러 들어간 거고요. 네. 그냥 뚫는 정도로. 백이 이렇게 네. 넘어가는 것은 이제는 위로 틀어 막아서 네. 전체가 다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여기 단점 그리고 끊어진 이쪽의 단점을 모두 지켜낼 수가 없어요. 네. 실전에선 이곳을 젖혔고 네, 여기를 밀고 네. 밀어서 이 부분의 단점을 조금 지키는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까운 느낌은 있긴 있는데 네. 어쨌든 깔끔하게 끊어갔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찝었습니다. 지금 이 수가 중요한 착점인 이유는 두지 않는다면 흙이 이곳을 끊어가서 네. 이제는 이곳에 백돌이 잡혔기 때문에 이 단수는 확실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백이 전부 잡혔죠. 이건 거의 바둑이 끝이고요. 아무리 뭐 좌변이 잘 된다고 해도 이건 너무 크죠. 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찝어서 네. 그냥 받는 것은 묘미가 없으니까 이쪽을 찝어서 나중에 백돌을 살리는 뒷맛을 조금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자 여기를 지금 받은 좌변을 것으로 지켰군요. 보입니다. 네. 이 수로 인해서 흙도 빵따냄의 형태가 완벽하게 살아있지는 못한데요. 그래도 잡히지는 않는다는 판단이고요. 네. 단수를 치고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이 부분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흙은 잡히진 않습니다. 백도 아직 완벽하게 처리는 안 됐죠? 네, 이 수는 시간 연장책이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이 흙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선 이곳은 둬야 합니다. 이곳을 둬서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로 해야 하는데 네. 여기를 찌르고 막을 때 당장 찌르고 나오면 네, 네. 이쪽에 단점이 있어서 여기를 둬도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니까요. 지금은 이쪽을 찌르고 찌른다면 오히려 백이 역습을 받아서 다 네.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그렇게까지 두진 못했고요. 네, 결국은 타협이네요. 네. 이걸 호구치고 네, 아마 백이 이 부분을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타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네. 조한승 구단도 이 부분에서 이 수는 약간 백을 굳혀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 착점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 하변에서 백의 모양이 어느 정도 나느냐가 승부가 되었습니다. 네. 자, 전투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전장인 다시 하변으로 옮겨지겠네요. 그런데 이 좌상 공방은요, 흙이 좌변도 지켜냈고 좌상돌도 끊었으니까 흙의 만족 아닌가요? 좌변의 형태가 아직 완벽하게 결정이 나진 않았고요. 그리고 네. 상변만 놓고 보면 흙이 두 집 내고 산 자세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나, 흙이 둘, 백돌 셋, 5점을 넷, 잡은 것 같지만 아직 다섯, 여섯, 백이 다시 일곱, 기사회생하는 여덟, 그 아홉, 안쪽에서 단수 치는 수가 아.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박정환 구단이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노림을 가질 수도 있었던 부분이죠. 네, 그 부분에 노림이 있긴 했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백이 마지막 지금 늘어간 하나, 그 자리를 두지 않으면 둘, 셋, 오히려 흙이 백을 끊어가는 다섯, 노림도 있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 조한승 구단 초읽기 소리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아직도 흙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 네. 한번 제대로 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상귀 쪽에 흙집이 23집이고요. 네. 상변에 2집 내고 산 형태가 이 따낸 것을 고려했을 때 3집입니다. 그러면 26집이고요. 네. 우상귀 쪽의 흙 모양이 한 6집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네. 29에 우하귀는요? 네, 좌상귀가 23집, 마지막 하나, 상변이 둘, 3집이고요. 네. 우변이 6집이죠. 그리고 우하귀가 7집, 네. 대략 다 합쳐서 한 40집 정도 됩니다. 좌변이 최하 10집입니다.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흙집은 전체적으로 셋, 넷, 가장 적게 다섯. 쳐줘도 50집 이상은 납니다. 네. 100집은 하변은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요. 100은 상변과 중앙 네. 그리고 우상귀를 합쳐서 한 10집 정도 봐줄 수 있겠고요. 네. 하변의 형태가 마지막 하나, 둘, 셋, 3선까지 넷, 집을 봐주면 한 다섯, 30 정도 여섯. 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3선 정도로도 100이 안 되고 좀 더 집을 내야 하는 형태이고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흙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아니네요. 네, 큰 차이는 아닙니다. 역시 하변 경계선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집이 붙는지 3선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마지막 지금은 조한승 하나, 구단이 둘, 우변에 집을 셋, 내면서 넷, 좀 더 다섯, 집으로 달아났기 여섯, 때문에 일곱, 이제는 여덟, 박정환 구단도 하변을 더 넓혀야 합니다. 네. 그런데 개가를 하는 사이에 날카로운 반격이 들어갔습니다. 우변이요. 네. 마지막 우변 하나, 쪽에 둘, 수가 난 셋, 형태인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부분적으로는 여덟. 수는 낮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반격이 날카롭네요. 네, 박정환 구단이 우변에서 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변 수순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네, 조한승 네. 구단이 여기를 두고 막을 때 이쪽을 젖혔습니다. 네. 흙의 의도는 여기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네. 막아주면 이어서 네. 100이 이어야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를 치중 가고 이렇게 젖히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흙은 이쪽도 정리를 하고 큰 자리도 갔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흙의 우세죠. 실전은 이렇게 되질 않았어요. 실전은 이 타이밍에 여기를 찔러 들어가니까 네. 조한승 구단이 조금 당황을 했는데요. 지금 이 타이밍이 좋은 것은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를 두면 흙은 당연히 찌르죠. 네. 그런데 지금 이곳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찌르면요. 그게 실전입니다. 네. 이렇게 끊어서 잡으면 이제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 단수 치고 여길 끊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흙이 뒤로 후퇴를 한다면 그때 여기를 막아서 이 교환이 이득이고요. 이 수가 굉장히 날카로웠네요. 네,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백이 끊었을 때 흙도 연결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중앙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선 네. 이쪽으로 이어서 받았고요. 전혀 다른 모양이 됐네요. 그러자 한 점을 잡았죠. 아까 예상했던 그림은 이 그림이었는데 네. 실전은 물론 이 교환은 백이 손해입니다만 그래도 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네. 이 순간의 날카로운 번뜩이는 착점으로 인해서 박정환 구단이 조금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해두고 네. 여기를 찔렀죠. 이제 받아주면 글쎄요, 여기를 단수 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흑이 여기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반발을 합니까? 반발의 연속입니다. 그쪽도 받아주지 않는군요. 지금 박정환 구단의 네. 생각은 이겁니다. 여기를 받아주면 네. 흑이 이제 끊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단수를 치고 네. 백이 따낼 때 이 젖히는 수순이 돌아오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따내고 만약 지금도 흑이 여기를 받아야 한다면 그때는 백이 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쪽으로 손을 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끊어져도 네. 안에선 살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계속 두겠다는 뜻인데요. 그러자 조한승 구단이 네. 이제 여기를 젖혔는데 이 우변에서의 공방은 조한승 구단이 조금 손해를 봤고요. 그 전의 상황은 흑이 좋았는데 네. 박정환 구단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득점을 하면서 바둑은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우변 집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네, 우변에서는 조한승 구단의 실수가 있었네요. 이건 좀 집으로 당했습니다.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 하나, 그 둘, 찰나의 응수 셋, 타진으로 넷, 분위기를 다섯, 반전시키곤 여섯, 하는데 네. 조한승 구단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흑이 이 선을 젖힐 때 그 타이밍에 백에 찔러 들어오는 수로 인해서 지금은 대변화가 일어났죠. 조한승 구단이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는 편인데 또 박정환 구단이 작은 틈새를 찔러 들어오니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우변은 정말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마지막. 곳인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무튼 불리한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계속 흔들어 갈 필요가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자체로도 좋은 맥점인데 네. 여섯. 불리한 입장에선 일곱,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으니까요. 박정환 구단 일석이조입니다. 네, 조한승 구단이 지금 둔 수는 시간 연장책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연장책을 사용했는데 반발했어요. 받질 않았어요? 네, 당장 잡히는 수인데요. 중앙 전체에 끊어가는 것을 보고 있죠. 속기 바둑에서는 종종 이런 상황이 나오곤 하는데 네. 다음 수가 좀 마지막. 판단이 어려울 때 하나, 시간 연장책을 썼는데 셋, 그 넷, 시간 연장책을 다섯, 받지 않고 반발을 여섯, 하면서 일곱. 새로운 여덟. 변화가 나오는 모습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경우네요. 결국 돌아오긴 했지만 뭐 시간 연장책으로 인해서 국면이 급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래도 바꿔치기까지 가진 않았고요. 네. 조한승 구단이 참아두면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변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세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보시죠. 네. 우선 그 전에 시간 연장책에 대한 공방을 살펴보죠. 네. 백이 여기를 붙였을 때 흑이 네, 네. 조한승 구단이 여기를 둘지 네. 여기를 둘지 고민을 하다가
이쪽을 썼어요. 시간 연장책이었죠. 네. 그 수는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보고 시간을 벌고 나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건데, 확실한 연장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 반발을 하니까 네. 조한승 구단이 또 한 번 좀 손해를 봤습니다. 당장 이쪽이 잡히거든요. 지금 여기를 두면 꽤 네. 크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끊어왔을 때 이 전체 흑돌이 확실치 않다는 거죠. 네. 특히나 바둑이 유리했던 조한승 구단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는 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뭐 백은 이렇게 찔러서 네. 한 집도 내주지 않고 공격을 갈 수도 있고요. 막상 끊기면 또 이 백의 모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타협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분명 네. 흑이 손해를 봤습니다. 결국 나중에 밀었지만 끊어 잡히니까 네. 이곳을 두지 않았다면 흑이 먼저 여기를 처리하고 이을 수 있는 장면에서 두 점이 잡혔거든요. 이 부분은 좀 손해를 봤고요. 네. 백이 우변에서 이렇게까지 집이 날 모양이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조한승 구단. 네. 지금은 유리한 상황에서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그 우세가 사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를 젖히고 지금은 획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네. 판단 해보면요. 아까 계산을 했을 때 이곳이 여기를 백이 있고 흑이 막는다면 23집이었는데 네. 지금 이 단수 치는 뒷맛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면 한 20집 정도를 봐주고요. 네. 20집에 23, 29, 30, 39, 40. 흑이 지금도 50집은 강합니다. 네. 이곳이 10집, 12, 20, 26, 28, 30, 36.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집으로는 확실히 흑이 앞서는데요. 문제는 또 백이 여기를 끊어왔어요. 아직도 우하에 뭐가 있나요? 조한승 구단이 네. 방금 전 상황에서 일단 여기를 두었으면 좀 안전했을 수도 있는데 네. 글쎄요,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보죠. 여기를 끊고 네. 실전인 이쪽으로 일단 받았고요. 네. 이제 수를 내려면 이런 네. 식인데 과연 이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되나요? 내려서고 네. 여기를 흑이 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백이 여기를 늘고 네. 받을 때 그때 여기를 넘어가서 이렇게까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단수는 또 백에 걸리니까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흑이 여기를 살아야 합니다. 살 때 과연 이 흑도를 백이 잡으러 갈 수 있는가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늘었어요. 뭔가 결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승부수가 통한다면 네. 지금까지는 여기서 조금 당하고 여기서 또 한 번 연장책을 쓰는 사이에 조금 당했지만 네. 그래도 흑이 앞서 있었던 형세에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변에서 과연 박정환 구단이 노림을 결행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의 노림이 유력할까요? 실전에서 한번 보시죠. 마지막 그렇게 일선으로 돌려쳐서 넘어가는 수, 넷, 정말 확실한 다섯, 수읽기가 되지 않으면 여섯, 결행 못할 것 일곱. 같은데요. 결국은 결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산을 했을 때 네. 좌변의 흑집을 10집 정도로 봐주고 흑이 50집이었는데요. 백이 먼저 거기 있는 곳에 손이 돌아오니까 마지막 집 차이가 확 줄어드네요. 둘, 지금은 셋, 흑이 유리하다고 해도 네. 다섯 그 차이가 여섯.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차분하게 박정환 구단이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박정환 구단이 하변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자체 수읽기도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난하게 가도 네. 이미 바둑이 미세해졌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따라갈 수 마지막 있다는 판단이겠죠. 둘, 셋, 변화를 택하지 다섯, 않은 이유. 여섯, 일곱. 박정환 구단님이 좀 여덟, 계산이 된 것 아홉. 같은데요.
좌변에서 중앙으로 두 칸을 띄어 있는 모양은 백의 엷은 형태는 아닌 건가요? 엷은 형태입니다. 네. 나중에 좀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당장은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박정환 구단 계속 손을 빼고 버티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그만큼 형세에 여유가 없기도 했고요. 지금도 뭔가 흙을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있죠. 저수도 재밌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한승 구단도 지금까지는 계속 후퇴만 거듭했다면 네. 이제는 더 이상 후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세가 많이 추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선을 붙인 수도 최대한으로 버티는 한 수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저렇게 돌파를 당하니까 점점 형세가 심상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뭐 돌파를 하면서 어쨌든 그 부근도 공격권을 벗어났고요. 애초에 우변을 흙이 정리할 때만 하더라도 저의 느낌으로는 반면 10집 이상 조한승 구단의 우세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차이인데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한 3번 정도의 공방에서 네. 모두 박정환 구단이 약간씩 득점을 올렸습니다. 점점 알 수 없는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전히 하변 형태가 승부죠. 다섯, 여섯. 하변과 중앙이 지금 처리가 안 된 부분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중앙을 저렇게 2점을 살려 나오니까 네. 흙이 조금 엷은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중앙에서 마지막 흙집이 나지 않았을 때 둘, 셋, 우변 쪽에 흙의 다섯, 사활도 좀 걸리는 여섯. 것 같아요. 우변 흙의 사활이요? 네, 백이 2의 2 자리를 막아가면 흙이 살아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우상 쪽의 흙이 아직 미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계속해서 네. 중앙에서 흙집을 파워하고 있는 거고요. 백이 노림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군요. 그곳에 흙돌이 살아있다면 중앙에서 흙이 마음 놓고 싸움을 전개할 수가 있지만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흙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하나, 박정환 구단이 셋, 노림을 갖고 넷, 있는 부분이 다섯, 있는데요. 자세히 여섯,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중앙 쪽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네, 여기를 나왔죠. 네. 그러자 이 교환은 이제 흙이 선수 교환이지만 네. 여기를 젖혔을 때 네. 흙이 젖히고 나오니까 실전은 이었습니다만 네. 모양은 안 좋아도 이렇게 전부 돌을 살리고 나서 보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사활이 걸립니다. 네. 만약에 이 흙돌이 전부 살아있다면 중앙에서 좀 더 자유롭게 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를 막으면 흙이 살아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궁도가 못 사는 궁도인가요? 최대한 넓혀도 네. 치중을 가면
이건 패 형태이고요. 네. 여기를 둬도 이쪽을 젖히면 이건 패가 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자리가 급소인데 흑돌이 여기 네. 있다면 그때는 빅인데 지금 이 돌이 없기 때문에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둬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그냥 치중 가고 끼우면 쉽게 잡혔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은 여기를 붙여서 꼬부려도 치받고 꼬부리면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라서 네. 흙이 잡힙니다. 여기 흑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행마가 참 불편해졌어요. 결국 실전에서는 여기를 두었는데 이쪽을 끊어서요. 네, 끊으니까 네. 이거는 흙이 많이 당했습니다. 들고 애초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사실 백돌이 얇았기 때문에 흙이 먼저 백돌에 성공을 가했다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흙이 먼저 중앙을 한번 왔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 전부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역전 분위기네요. 네. 자, 사활이 걸려 있어서 흑의 행마가 자유롭지 못한데요. 실전 계속 보시죠. 자, 백이 믿는 이 우상 사활이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은 중앙 쪽 마음껏 둘 수가 있고요. 반대로 조한승 구단은 굉장히 행마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조한승 구단이 조금씩 실점을 하긴 했어도 네. 그렇게 결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계속 추격을 허용하는 양상이었는데 중앙에서의 타격은 결정적입니다. 꽤나 큰 피해를 입었고요. 중앙이 백에게는 아주 최상으로 처리가 됐죠. 네, 지금은 마지막. 분위기는 역전 분위기입니다. 네. 셋, 최대한 지워보는데요. 조한승 구단은 바둑계에서 대표적인 낙간파 기사인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약점이 많이 보강이 되면서 더욱 강해졌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전패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마지막. 하지만 오늘 대국은 둘, 셋, 뭐랄까요, 느슨하게 둬야 할 다섯, 때는 강하게 여섯, 두고 강하게 둬야 할 일곱, 때는 느슨하게 두면서 여덟, 아홉, 중반 이후에는 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하변과 마지막. 하중앙뿐인데요. 둘, 셋, 넷,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조한승 구단이 역전을 허용한 것 같은데 그 네.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미세한 정도로 봐도 무방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리를 해가는 수순도 아주 중요하겠네요. 지금 좌하 쪽, 중앙 쪽에 그곳에 백집이 어느 정도 날지 전혀 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마지막. 것 같고 하나, 그쪽을 정리합니다. 그쪽에서 백이 어느 정도 살이 붙는다면 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의 승리가 유력해졌습니다. 네, 지금껏 약 200여 수가 진행되면서 네. 하나, 조한승 둘, 구단이 셋, 넷, 한 170수 정도는 우세했거든요. 여섯, 일곱, 그런데 여덟, 박정환 구단이 기어코 역전 분위기를 만드네요. 대단합니다. 그 시작이 우변부터였던 거죠. 네, 우변에서 흙이 뒷맛이 좀 나쁘게 처리가 되면서부터 네. 조금 찜찜한 바둑이 되었고 결국은 우변에서 저렇게 처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흙에 우상사활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하나, 그런 것이 계속해서 조한승 구단을 괴롭혔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오히려 박정환 구단이 네. 좀 더 간명한 처리를 위해 꽉 있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중앙 쪽에 어느 정도 되게 집을 만들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전에 조한승 구단은 역전패가 굉장히 많았던 기사입니다. 네. 항상 완승 아니면 역전패라는 평가가 있었고 또 2% 부족하다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고요. 그런데 최근에 조한승 구단에게서 잘 볼 수 없었던 역전패를 오늘 하나, 허용하는 둘, 분위기예요. 셋, 이건 넷, 조한승 구단의 다섯, 낙관도 여섯, 문제가 되지만 일곱, 역시 그만큼 여덟, 박정환 구단이 아홉. 분리할 때 어떻게 국면을 운영해야 하는지를 아주 네. 영리하게 잘 풀어냈습니다. 완전히 한 방에 승부를 보자 이런 식으로 흔들었던 게 아니고요. 조금씩 상대를 괴롭히면서 추격을 했어요. 네. 이 기사들마다 추격하는 방식이 다 마지막. 다르죠. 네. 하나, 대표적인 기사들, 역대 한국 바둑계 1인자들의 추격전을 보면 조훈현 구단 같은 경우에는 흔들기가 워낙 유명했습니다. 네. 분리할 때 최대한 판을 어지럽게 만들면서 어차피 반집지나 뭐 20집지나 마찬가지다라는 심정으로 판 전체를 흔들어가는 스타일이었고요. 마지막 이창호 구단은 냉정하게 한 집씩 셋, 추격을 해 나가는 스타일이었죠. 정반대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 이창호 구단의 뒤를 잇는 한국 바둑계 1인자였던 이세돌 구단은 이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날카로운 수익기로 한 방에 역전을 시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은 오늘 바둑에서 보시다시피 천천히 마지막 추격을 하면서 이 부분 부분의 날카로움으로 셋, 승부를 걸어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무튼 그런 식으로 추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사들마다 다 기풍이 다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할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떤 방식이 됐든 쫓아오면 굉장히 초조해지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어느 정도 추격을 다섯, 허용하면 여섯, 여전히 일곱, 좋은데도 여덟, 냉정하게 바라보지 아홉. 못할 때가 많아요. 초일류 기사와 조금은 랭킹이 낮은 기사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둑이 불리할 때 어떻게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가 네. 거기에 좀 차이가 마지막.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두어가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남은 네. 어지러운 자리입니다. 그럼 흑의 입장에서도 뭔가 해볼 곳은 이곳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시간 연장책을 쓰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있죠. 분명 어려운 자리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좀 애매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한승 구단의 선택은 좀 쉬운 처리인데요. 네.
더 강력한 수단이 없다는 뜻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러고 나갑니까? 먼저 늘어두었다면 좀 더 확실했는데 네. 지금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백도 좌변에서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셋, 그쪽의 돌들이 넷, 그 연결 다섯, 고리가 조금 사이가 여섯, 벌어져 일곱, 있어서 여덟, 아홉. 제대로 응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타이밍의 그 수는 뭐죠? 아래쪽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 연장책인가요? 글쎄요, 그 두 가지 질문이 다 애매합니다. 네. 조한승 구단도 지금 뭐지라는 생각할 텐데요. 마지막. 네. 하나, 둘, 시간 연장책으로 셋, 보일 수도 넷, 있고 다섯, 아래쪽과 여섯, 관련이 있어 일곱, 보일 수도 있고요. 여덟. 네, 일단 반발했어요. 네. 좀 더 변화를 지켜보죠. 박정환 구단이 애초에 중앙을 그냥 맞좁게 지켜두었다면 지금은 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지금은 아예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저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약간 바둑이 어지러워졌어요. 네. 저곳에 처리가 끝이 나면 한번 중앙 쪽 접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산을 했던 경계선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네, 다시 새로운 변화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중앙에서는 그래도 조한승 구단이 좀 더 활약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원래 생각했던 백의 셋, 중앙 형태가 넷, 많이 지워졌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대신에 백이 얻은 게 있나요? 애초에 백이 역끝내기 5집짜리를 두면서 손을 네. 뺐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니까요. 역끝내기 5집 정도 득을 봤는데 중앙에서는 그 이상 피해를 보긴 봤습니다. 단지 흑이 이 정도의 득점으로 네. 그간의 손실을 둘, 만회할 수 있을지 셋, 그건 좀 의문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역시 끝까지 그 중앙에서 우변으로 이어진 흑돌이 못 살아있다는 것이 흑의 고민이네요. 지금도 여전히 조한승 구단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좀 덩치가 커졌다 뿐이지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 보면 여덟. 막상 박정환 구단이 잘 막아냈습니다. 저는 좀 더 당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선수를 뽑는가거든요. 마지막 분위기는 하나, 박정환 구단의 셋, 넷, 선수가 될 가능성이 여섯, 높아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선수를 갖는다면 어디로 향하나요? 지금 하중앙 쪽에 네. 흑 3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크죠. 네. 그곳이 11집도 강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가 큽니다. 네. 네, 결국 중앙 쪽은 백에게 돌아갔고요. 조한승 구단이 판 전체를 둘러보는 모습인데요. 박정환 구단 역시도 개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중앙 쪽에서 또 많은 변화가 셋, 있었는데요. 넷, 중앙 다시 보겠습니다. 다섯. 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네. 실전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역끝내기 5집짜리를 두면서 버텼기 네.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고요. 네. 이수로 그냥 여기를 젖혀서 찌를 때 네. 이렇게 치받아서 두었다면 집이 꽤 크지 않습니까? 11. 네, 이런 식으로 두었다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끊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변화가 나왔습니다. 네. 젖혔고요. 중앙에서 뭔가 흑이 찬스가 왔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전에 여기를 두고 나가니까 이 장면에서 여기를 붙였죠. 네. 박정환 구단이 부분적으로 받는 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반발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조한승 구단의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흑이 좀 더 득을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이 교환은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네.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찌르고 여기를 이었다면 좀 더 나은 변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앙은 흑이 여기를 붙이면 2점을 버리더라도 3점을 선수로 살리는 뒷맛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전은 이 교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게 좀 아쉽죠. 양쪽이 다 걸린 셈이잖아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네. 이 교환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를 이으니까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늘었고 여기를 나왔지만 네. 이쪽을 빌면서 결국은 뒤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백의 손이 이곳에 돌아와서는 네. 네, 흑이 그렇게 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뭔가 만들어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득을 보지 못한. 네, 좀 네. 아쉽게 되었고요. 이 교환이 없었다면 네. 다시 흑이 역전 분위기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네. 어쨌든 중앙에서 박정환 구단이 선방하면서 이건 미세하게라도 백이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을 백이 지키면서 이제 크게 변화의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전 보시죠. 네, 끝내기 수순이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네, 중앙 처리가 끝난 이후에는 네. 크게 어려운 자리는 없었고요. 3집짜리, 2집짜리 서로 실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미세하게나마 백이 마지막 앞섭니다. 하나, 한 반면 5집 정도로 보입니다. 셋. 중앙을 백이 다섯, 먼저 가서는 승기를 잡았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조한승 구단이 마지막에 판을 어지럽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는데 네. 중앙 처리가 상당히 아쉽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바둑은 조한승 구단이 좋았던 순간이 꽤 많았기 때문에 하나, 둘, 이바둑 패한다면 많이 셋. 아쉬울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특히 초반 그리고 중반에 접어들 때만 해도 조한승 구단 판을 아주 잘 짰던 것 같은데요. 자, 좋은 바둑을 지켜내질 못했습니다. 항상 기사들의 장점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 조한승 구단의 포석입니다. 네. 그만큼 조한승 구단은 항상 초반에 앞서 나가는 형세가 많고요. 오늘 대국도 그런 양상이었는데 너무 간결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의외의 역습을 받으니까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조한승 구단이 반면 운영이나 유연함, 행마 이런 부분에는 장점이 많지만 네. 이 수읽기에서 박정환 구단에게 당했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결국 돌을 거두었는데요. 네. 끝까지 네. 개가를 갔다면 한 집 반 정도 진 것 같고요. 국후 복귀에서도 네. 가장 먼저 중앙을 지적을 하죠. 네, 박정환 구단 승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 패자조에서 다시 좀 부활을 노려봐야겠네요. 오늘 박정환 구단이 상대를 조금씩 추격해가는 수순이 상당히 볼만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초반 실패 이후에 박정환 구단이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많았는데 네. 결국은 맹추격 끝에 역전을 성공했고요. 역시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 승자 준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됐어요. 박정환 구단 다른 기전에서도 활약이 뛰어납니다만 네. 특히 KBS 바둑왕전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치지 않습니까? 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승자 3회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